청문회에서는 얌전해 눈에 띄지 않았지만 대장동, 한명숙, 조국 수사를 이끈 엄희준 검사 이 악질 검사가 쿠팡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게 사건을 축소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 측 변호사는 김앤장이었다고 하죠. 엄희준이는요.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아, 최측근이에요? 예. 엄희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갈등이 있을 네, 때도 윤석열이가 이 엄희준만큼은 좀 내가 데려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엄희준이 그래요? 정말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자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잉 수사로 유명해요. 아, 과잉 수사. 예, 조국 관련 수사, 이재명 관련, 예를 들어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이 다 과잉 수사 논란이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예.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증인 한만호 씨가 재판정에서 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그동안 해왔는데 진술을 번복을 해버리는 거야. 재판정에서. 안 줬다? 네, 그러니까 엄희준이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만호랑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사무실에 불러다가 진술을 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엄희준입니다. 다시 말해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검사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 나왔거든. 근데 어제는 뭘로 나왔냐? 네. 너 왜 이렇게 사건을 그렇게 과도하게 해가 아니라 너 왜 사건을 그렇게 대충 해?로 이번에 불려 나온 거야. 아, 원래 네네. 과잉 수사 전문인데. 정반대 건으로. 네. 무슨 건이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일용직 노동.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용직 얼마나 힘드냐. 네. 근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은요. 자기들이 다 살펴보니까 야 이거는 심각하네 해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 예.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노동청에서 이거 심각하네.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지청장이 엄희준입니다. 부천지청의 예. 지청장이 엄희준, 그리고 김동희 차장검사. 이자들이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네네. 초유의 사태. 엄희준이 지청장이잖아. 네. 부산지청에서 최고의 장. 네. 근데 그 밑에서 일하던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 부장검사는 이 건은 무조건 기소해야 되는 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검사였어. 오, 네. 근데 엄희준이가 이거를 불기소하려고 해. 그리고 불기소를 해버렸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 5월에 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엄희준하고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대검에다가 제출해버립니다. 자기 상사를? 이 초유의 사태야. 아래 초유의 후배가. 사태.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 변호인하고 만나가지고 정보도 막 다 유출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우 심각한 건이죠.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과연 엄희준 검사는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건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죠. 쿠팡,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뭐 대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 예.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위 네, 사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잘 송치했고 부장검사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검찰에서 부천지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됐습니까? 주임 검사 차장 이렇게 대검 모두 무혐의 검찰이 의견이 똑바로 수사도 못하고 노동청에서 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를 지금 쿠팡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혐의를 그냥 대가당 해가지고 저희가 쿠팡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이런 사건을 무혐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쿠팡에 대통령실의 쿠팡으로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고위직으로 갔어요. 쿠팡 살리게 하면서 그래. 이게 무슨 어쨌든 이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건 이렇게 무혐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검찰이 수사해요? 뭐가 있나 보네, 진짜. 그동안에 과잉 수사한다고 네. 의심받았던 자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무마하려고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법조인 두 분 계신데요. 어미준이. 아시다시피 이문정 검사님이 이 대검 감찰을 맡아가지고 이 엄희준 등이 한명숙 총리를 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모해 위증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까 최욱 씨가 말씀한 대로 네.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했다. 한만호 증인이 한 73번인가를 검찰청에 출두를 받았어요. 왜 검찰이 이렇게 진술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검사가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1심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고 최종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관이거든요. 그게 또 조희대예요? 네, 조희대가 한명숙 총리를 7대 5로 유죄 7, 무죄 5였는데 그 7명 중에 양승태 조희대가 핵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엄희준이라는 자가 이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와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 12명 정도를 불러다가 계속 압박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김모 씨, 최모 씨한테 이 한만호가 구치소 안에 같이 있으면서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 그러더라. 이런 전문 증거를 만들어서 계속 판사를 헷갈리게 설득을 해서 이걸 유죄를 받아내려고 한 거죠. 근데 전문적으로 모의 이증 아예 그냥 이 준비 연습, 애행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김진성인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주라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위중교사라고 대역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떠들었던 자들이 네, 맞아요. 아예 이 자들은 그냥 뭐 전화로 한번 잘해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해 위증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을 한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이문정 검사가 감찰 과정에서 6,000페이지짜리의 모든 거를 다 정리해서 했는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퇴임하면서 바로 이문정을 해임시키고 검찰 3과장한테 이 사건을 넘겼고 일주일 후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엄희준이가. 근데 엄희준이가 나중에 라임 사태 김봉현 사건에 또 같이 여기서 이주영이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룸사롱 접대받았던 그 사건과도 관련이 되고 계속 이번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희준은 진짜 엄히 처벌해야 될 어미준은 어미 처벌해야 돼.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어미준을 주목하라고 했잖아. 근데 많이 안 다뤄지는 안 것 다룬다니까. 대장동 사건도 이 친구가 다 했어요. 대장동. 네, 대장동도. 그리고 그러니까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그랬는데 엄희준, 강백신은 이재명, 김영철은 송영길.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전현직 민주당 대표 잡으려고 총력 동원된 겁니다. 강백신은 백신 수사를 그랬잖아요. 약한 걸로 수사해서 자기 편은 봐주고. 엄희준은 약한 우리한테는 엄히 수사를 하고 이 쿠팡 사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심각합니다. 이 근데. 법정에 법사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발언하는 검사들 모습을 보면 좀 무슨 포철 강판을 그냥 용접을 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니 어떤 미친 검사가 갑자기 자기 위에 있는 지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그래. 대검에 말이 되냐? 그렇게.
상사를.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가 봤을 때 진정서를 냅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김앤장 변호사하고의 그런 모종의 유착 관계 같은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의혹이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통화 기록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웠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이 진정을 낸 그 검사님은 이게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엄청나게 내서 대단한 하는 용기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잘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지금. 네, 오마이뉴스 정도만 이거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미준 이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면 안 돼요. 이 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현직 검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좌천성 이사가 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검사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허재현 기자가 뉴스타파에서인가요? 뭐 뉴탐사에서인가 정확히 어미준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한명숙 총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미준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생하게 듣고 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네. 한 건 한 건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아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렇지. 윤석열 범죄 정권에서 이러한 잘못된 이 사건들을 전체 감찰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하다 못했던 거 맞아요. 정리해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자들이 나와서 뻔뻔하게 못해.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본 적이 없거든. 한 번 정도는 그런 맛을 보여줘야 돼.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가도 되는 거죠? 예. 예, 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사장 있으신가 본데.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이 항소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의 출판 기념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냈어요. 맞아요. 아까 무슨 행사장에서 나경원 의원도 얼굴을 보고 왔는데 예. 아니 그 묻고 싶은데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6개월 징역 실형을 받았어요. 아시죠? 항소심 중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도 현재 재판받고 있고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예. 자기들을 돌이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지가 잡아놓은 애를 사면 복권해주고 지가 쓰고 그 짓까지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어요. 뭐 처음 알았지. 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되니까. 인정해야 되거든. 대장동이 얼마나 시끄러웠어. 맞아요. 난리였잖아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나왔잖아. 네네. 근데 그거 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은 쓰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지금 진실의 퍼즐은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시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거야. 아파트 짓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대장동이 판교 근처라서 이게 또 아주 인기가 좋았나 봐. 예. 그런데 전임 시장은 민간에게 이 사업권을 다 넘겨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민간 그리고 성남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한 거야. 아. 그 결과 성남시가 민간 업체가 챙겨갈 5,500억을 성남시가 챙기게 된 거예요. 이건 매우 성공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요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바꿨었냐. 이재명이 민간 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줬다. 됐죠? 네. 돈을 준 구조는 어떻게 짰었냐? 민간 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등에게 돈을 줬다. 네. 이게 구조야. 아, 네네네. 됐죠? 네. 잘 됐나요? 네. 증거는 없고요. 오직 증언만 존재했습니다. 자, 개발업자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22년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3억여 원을 건넸다.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어허. 자,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이번 정진상 재판에서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번 얼마 네. 전이야? 9월 19일이야. 네. 그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완전히 바뀌는데요.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아, 이 검사한테 엄청난 증언이야. 이거는 엄청난 그렇죠. 진술이야. 네. 이게 이번 법정 진술입니다. 엄청나잖아. 네. 대한민국이 대장동으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거 왜 뉴스 안 나? 좀 엄청나죠. 네. 자, 그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진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요. 남욱의 5월 법정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다. 유동규가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자꾸 재촉하니까 이거 차였대. 빨리 돈 좀 줘.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네네. 자, 8월 12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네. 당시 유동규가 형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랑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까 철거업자 얘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좀 전에 그 앞에 거 좀 전에 철거업자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 철거업자에게 철거업자 빌린 돈 얘기. 때문에 요 다음. 네. 철거업자에게 유동규가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됐지? 형들이란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 그렇죠. 됐지? 자, 그런데 이 철거업자가요.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철거업자가. 그 철거업자가. 네. 이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중 핵심 부분만 살펴봅니다. 네. 당시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 받았다. 그럼 철거업자한테 다 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끝났잖아.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끝난 거 아니야, 임마, 이제. 뭐야?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 완전히 딱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끝났잖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똑 떨어진다고 똑 떨어지잖아. 너 너 왜 근데 기사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죄송합니다. 대단한, 이거 엄청난 뉴스야. 자, 그러면 네. 여기서. 그러면 남욱은 그동안에 왜 거짓말을 했을까? 5월 재판정에서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22년. 자, 아니 2025년 5월. 25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검사들과 정영학이 허위 사실 프레임을 짜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놓고 모르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했다. 구속도 되고 재판을 1년 넘게 받으면서 힘들게 받았다. 솔직하게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여기 2025년입니다. 이거 잘못 적힌 겁니다. 2025년입니다. 네.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다. 됐지. 이제는 뭐 다 됐지. 네. 이제 우리 김현정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아니, 이제 구현해 주셔야죠. 구현해 주셔야죠. 제가 할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구현.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이 유동규니까 토건 비리업자들이 이제 유동규, 남욱 등이 기소된 것이 21년 10월 달이었어요.
21년 10월 달에는 그 대장동 비리업자들 4명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만 기소가 됐거든요. 뭐 횡령 배임 등으로. 그런데 갑자기 22년 7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이재명, 정진상을 추가로 22년 10월 달에 기소를 합니다. 추가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추가로 기소한 유일한 적이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아, 진술 하나였구나. 유동규 진술 하나. 그래서 유동규가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검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매수되었다. 이런 비판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아까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아님을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역대 최대 이익 환수를 냈던 성공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그 대장동 토건 비리업자들하고 50억, 소위 50억 클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탁이 사실은 본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22년 초에 그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곽상도라든지 뭐 그 관련된 사람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22년 7월 달에 정권과 수사검사 바뀌면서 확 그냥 이재명, 정진상, 김용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었다라는 우리가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좀 했지만 그 남욱의 진술이 그 김용 전 부원장의 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남욱의 진술이. 왜 항소심에서는 타임 구글라인의 증거 능력자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않았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유죄의 가장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번복되고 그렇습니다. 예, 번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용을 유죄로 판결한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이 내용을 좀 신빙성을 좀 더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22일 날 법사위에서 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장동 김용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강백신 검사가 나왔어요. 네.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남욱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현희 최고가 질문을 했어요. 검찰 남욱이 22년도에 검사한테 들었다 그랬잖아요. 3억 줬다는 걸 형들한테 줬다는 것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고 물으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강백신 검사가 기소할 때에 이 남욱의 진술을 결정적인 것으로 해서 기소했고 그걸 통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법사위에 나와서는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네네네. 라고 거기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김용을 유죄로 선고했던 기소하고 선고했던 그 재판에 있어서만 또 남욱의 진술을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 스스로도 네. 지금 자기가 기소하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인 증언을 한 것이죠. 심각합니다, 진짜 상황 자체가. 이거는 네. 검찰 개혁하고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권 문제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 좋아합니다. 네. 자, 보안 수사권은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보안 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이런 경우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속칭 사건 마사지, 진술 마사지 이런 표현들을 좀 속어로 쓰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진술들을 갖다 이제 교정을 시키거나 그렇죠. 가이드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또 제기를 하는 그 보안 수사권 존치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 과거의 검찰의 행태들을 봤을 때 일부라도 어떤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네. 그런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지금 남욱 씨가 뭐냐면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변호사인데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한번 판사가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남욱 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만연하게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진술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가이드에 따라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 증거인 진술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여러 지금 뭐 관문권 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맞습니다. 뭐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보면은 검찰 개혁의 하나의 또 단초를 네.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 요청을 했거든요. 당에서 감찰이 필요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어떤 네.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면 그 바뀐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런 조치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네. 진상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장동 사건이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했다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남욱이 진술이 번복된 것도 있지만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 자기는 2010년 이후에는 남욱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철거업자 빌려준 돈 3억을 다 받았다라고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물증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강배신 검사가 그러니까 그 철거업자가 예. 대법원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게 언제예요? 최근에 냈습니다. 최근에 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확인을 하신 거고. 네네. 그 실제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철거업자 이야기로는 유동규를 통해서 성남시 철거 어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좀 미뤄졌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안 지키니까 야, 돈 내놔.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건가 봐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아니 오래돼서 많이 잊혀졌지만 유동규가 평상시에 그 생활 습관이 막 그 뭐 술집 가면 팁으로 막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막 여자친구한테 고급 외제차 사주고 그런 얘기 많았죠. 돈을 펑펑 쓰고 막 이랬다라는 것도 멋있게 살았네. 아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했던 그 철거업자의 그 진술서도 있고 또 강배신 당시 수사와 기소를 했던 강배신 검사가 법사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검찰의 조작 수사에 터잡은 조작 기소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대한민국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진짜 큰 사건이야. 이거 근데 이상하게 언론은 어떻게 그 성격들이 다 똑같아? 한 번 관심 동시에 있고 한 번 동시에 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요. 딴 거 참 신기합니다. 이럴 때는 되게 관심이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언론이 또 아예 안 다루니까 매불쇼를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항소심 선고할 때 저도 그 법정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타임 구글라인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타임 구글라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에는 그 증거로 채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연히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 돈을 줬다는 유원홀딩스 그 시간과 장소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없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자택이 있었다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서 네.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검사님은 왜 화가 안 나요?
아니 그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을 안 했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 왜 화가 안 나냐고. 네? 왜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난 그게 궁금해. 왜 화가 안 나? 아니 솔직히 내가 신문 4개 정도 보는데 네. 나 그 기사를 못 봤어. 이게 문제야. 언론도 이게 문제야. 진짜 이거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더 문제는 내 이거는 진짜 뭐 두 분한테 좀 해당성은 없긴 하지만 아니 민주당이라도 좀 이거를 이 분업시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원내 대변인 논평으로 어제 근데 그거 브리핑한 거 봤더니 한 12명 보더라. 12명. 아 진짜 한 12명 보더라 그거. 와 진짜. 분발하셔야 아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의원님은? 제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당의 그 저걸 안 보는 거겠죠. 국회 방송을 안 보는 거. 아 12명 보더라고 12명. 내가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자들이- 민주당 정치검찰 그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도 기자회견 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이 정도 기사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자기들이 쓴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완전 뒤집어야지. 못 쓰죠 그거. 그렇죠. 예. 김용남도 그동안의 발언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발언을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에다가 기가 막힌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요? 제가 반박 논평을 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차 상법 개정. 그때 재계에서 이제 경영 활동 이축될 수 있으니까 배임죄 등 이런 형벌 같은 건 좀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경제 형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면서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잡는 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는 이유가 이 대장동 사건이 배임죄잖아요. 이걸 이잼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더라고요. 네. 요새 치킨 배달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요새. 네,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 나 또. 그러니까 이 치킨 배달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알고 계시고 이거 대한민국을 완전 떠들썩하게 했던 그거는 모르고. 아니 기사가 났으니까 본 거고 안 났으니까 내가 못 본 거지. 아 진짜 내 억울해. 잘못이야. 나는 아니 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아니 기사 많이 났는데 좀 찾아보세요. 아 많이 나진 않았어요. 네.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한동훈 씨는 매불수 치킨 나왔으니까 많이 배달할 나요. 시간에 좀 네. 법원에나 출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거제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두 분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